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엽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말씀드리려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의 전화가 요즘 들어 늘고 있습니다. 주로 걱정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 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자기검증 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 심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지난 14일 시의회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징계 전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자기검증 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실한 심사 자료와 엉터리 행정 지원, 거짓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기검증 기술서를 토대로 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습니다. 둘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애석하게도 2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소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를 기만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 검증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뒷받침할 근거인 자료 공개와 녹취록 공개로 집행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셋째, 자기검증 기술서의 서약서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력과 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과 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 중인 사안,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준 전력, 회계 처리,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기술하고 소명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민호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 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의 인사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 출연 기관 장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 관련 인수위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처음으로 자기검증 기술서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우리시는 처음 도입이지만 광주시는 2015년부터 자기검증 기술서를 도입해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도 제공을 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들에게도, 즉 의원님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검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는 처음 도입을 했고요. 공원과는 달리 애초부터 제공이 되지 않았음을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명 자료와 보도 자료 2월 14일 집행부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자기검증 기술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이 실현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부 거짓입니다. 저희가 제일 일의 속도가 안 났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중앙부처죠.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박영 후보 지금은 임명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임명 예정자가 소속된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내려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접근을 했지만 중앙정부의 정보를 득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득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통해서 실장 3명을 징계하였고 또 여타 관계자들을 강등시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의 3분의 실장님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 공개적으로 서한문을 통해서 본인이 중징계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등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 하에 견책이라는 경징계와 또 사면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월 6일 법무부에서 단행한 7만 5천 명의 공무원 명단 안에 과연 관련자께서 있으신지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을 했지만 이게 개인적인 통지 처분이 되는 항목이라서 또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이 실장님에게 관련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것은 확실하고요. 문화관광부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한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는 많은 시도에서 교차검증 자료와 함께 나중에 최종적으로도 확정이 된 사람인 경우에 성범죄 기록이라던가 음주,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소상한 내용들을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거짓이 밝혀지면 인용 취소까지 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라고 했으면 소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해부되었거나 해부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했으면 소명을 했을 것이고 그 소명 자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사청문이라든지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아니요라고 이분이 답변을 했다면 이 또한 거짓된 사실로 인용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아직도 지금은 응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무서운 용어로 과거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였는데요.
목요일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이분이 국장 시절에 3건, 실장으로 재임 시 2건,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순방 관련 업체 선정, 그리고 뭐 태권도 시범 관련한 업체 선정, 여러 부당한 단체들을 배제시킨 건수가 106건이라는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요. 많은 현안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이것이 시민들에게 좀 공분을 살 만한 일인데도 확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또한 이런 어떤 예전에 있었던 줄 세우기 내지는 부당한 어떤 지원 기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세종시의 문화예술이 이분에 의해서 이제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정말 걱정이 큽니다. 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의회가 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지금 안고 있는 정치 구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의회와의 협치,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동안 이순열 의장께도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합시다. 1대1로도 좋고 의장과 시장과 1대1도 좋고 또는 상임위원장 전체와 저하고도 좋고 그리고 의원 전체를 해주시면 또 의원 전체하고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나겠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8일인가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수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수까지 갔습니다. 가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참 분위기 좋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인가요? 제가 의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하고 의장하고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서로 바쁘니 조찬 모임을 하자. 그래 조찬 모임을 그것도 일회로 하지 말고 매달이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이러저런 모든 얘기 다 나누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12월 1일 조차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께는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한테는 의장님께는 연락을 해드려서 여러 가지 시의 현안이 있으면 부시장이 직접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를 해드리시오 라고 지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인가요? 우리 이순열 의장께서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회의를 개최할 텐데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냐 얘기도 나누고 그때 문화재단 대표 공모에 관한 사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방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목적은 좋은 분을 모시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모에 의해서 제가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테니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특별한 말씀이 계신 거라고는 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란히 본회의에 입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순열 의장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호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왜 이순열 의장께서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이순열 의장의 모습에서 보면 그런 언사나 내용이 이렇게 의사표시 되는지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조찬해도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한테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장께 보고를 드려라 하는 것도 안 받겠다라고 연락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1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그 여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청문회 얘기를 하시던데 청문회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3명, 시장 추천 2명, 그리고 재단단체에서 2명, 7명의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또한 그 문화재단 대표 임명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임용에 대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은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이고, 그러나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재량 행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되어 있고요. 행정행위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어서 기속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관장이 시 전체의 사정이나 시민 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도 맞고 또 공모에 응한 분들에 대한 예의로도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문회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어진 정당한 권한 내에서 제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독주가 됩니까?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일을 한 것이 독주가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더더구나 그것 때문에 협치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겁박을 받아서 이게 온당한 것인가 저는 의아합니다. 그것은 저의 정당한 권한인 것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한이 무시당하고 그 권한이 갑자기 다른 권한에 의해서 짓밟혀진다면 정당한 권한을 짓밟는 그 권한 행사가 그게 권한의 남용이 권력의 남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이순열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조찬도 안 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또 전체 의회 총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논평의 내용조차도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표현이 넘었습니다. 난 왜 1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총선과 관련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저는 그 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청문회는 제가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청문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거라면 제가 위법한 행위로 질책을 받거나 책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엄연히 법상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같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문화재단 이사회에 이사장으로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박영국 신임 문화재단 그 대표가 무슨 그 블랙리스트를 주관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심히 유감이라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순열 의장께서도 그건 잘못됐다. 진심으로 공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심이 섞여 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진심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새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치 우리 시민들께서 표현하시는 것처럼 시정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가, 그리고 예산 심의에 있어도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이라든가 중점 시책을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또 뭐 이거와 연관돼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또한 납득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 이상의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그것이 다예요.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에 관해서도 만나서 얘기합시다. 의장님 한 분이라도 좋고 상임위원장 다른 애도 좋고 전 의원이라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거기에 제가 거리낌이 있고 무엇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주장해왔고 또 전달을 했고 우리 참모들은 다 압니다. 협치하지만 저 이상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은 의장이나 우리 간부들하고만 한 얘기라서 밖으로 이렇게 자꾸 야발거리고 얘기하는 게 정치 더 이상 옳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장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도 좋고 조찬도 주기적으로 해도 좋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해도 좋고 전 의원이라고 해도 좋고 누구든지 의원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협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사소통 아닐까요? 저의 그런 노력을 많이 진정성을 갖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에 감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이 이분이 이제 그 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좀 합당한 인물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주도했건 한 사실이 없다고 박영국 대표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다고 논평을 했던 우리 이순일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항에서 행정적 책임을 대해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징계를 받았다 해서 이것을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도 서민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냐, 중대한 흠이냐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평상 받은 이유가 박영국 대표가 그 콘텐츠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적폐청산의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인데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하자의 입장에서 상부에서 지시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과실이고 흠결이냐 생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두지휘 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조차도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했으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견책을 받았다. 그러고도 시키느냐? 우리가 그 중앙정부에서 청문회를 할 적에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용서 못할 몇 가지 6개, 7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청문회에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징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대표이사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더더구나
이 사항은 사명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해명될 것은 해명됐고, 자, 청문회도 안 한 것이 문제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해명될 거 해명되시고 투명할 것으로 소명이 되었다면, 더더구나 그 재단에서 이번 임원 청문회를 주관했고 운영했고 그리고 책임을 지었던 전임 대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했다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주는 마당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협치도 하고 이제는 서로 도와주고 시정이 잘 발전되도록 견제와 균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소통합니다. 협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논평 이렇게 갈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의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나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밝혀왔듯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연락이 온 것은 안 만나겠다는 연락이 제가 안 만나자 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영국 대표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제가 박영국 대표로 하여금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면서 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기는 문화재단이나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왜 이제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시의장이 했던 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 대표가 하는 것이 벌써부터 의혹부터 달려들고 제대로 하겠냐고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또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우리 전임 문화재단 대표였던 김정일 대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응모를 했는지조차도 사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검증 기술서라는 것이 도대체 왜 작성돼야 되고 또 누구한테 제공되고 하는지조차를 저는 알 수 없고 다만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기검증 기술서도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서류를 요구를 했고 그 서류를 요구한 이유는 나중에 그 대표가 선임이 되면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그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그리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증 기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임원 추천한테 제공했다 안 했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제공했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강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회의에도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래서 즉시 문화체육국장이 우리 기자실에 와서 그것은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 자기검증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슨 공정 절차 하자가 있거나 임용을 처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유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16분이 공모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16분이 누군지는
기억되지도 않고 나중에 1위, 2위만 저한테 올라왔길래 1위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관한 것은 진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도 못 보고 시장님도 못 보셨으면은 그 중요한 사실을 누가 확인했고 평가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전임 대표와 그리고 그걸 지원했던 우리 문화국의 실무자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도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그 문화재단과 그 우리 심리자 지원한 사람한테 맡겼는데요. 제가 그걸 봤다 안 봤다가 가지고 이게 사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선임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거기 봤다 안 봤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자꾸 이번에 시장이 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자기검증 교도소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해서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이제 받는 것이고요. 좀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자기검증 교도소를 받지만 그 검증 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실제로 열리면 그 자료를 토대로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요 본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심에 일을 하신 거고 향후에 2배수로 압축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분을 토대로 저희가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토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참여연대에서 하고자 하는 말도 그렇고 딱 2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분하게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가. 딱 이 2줄이거든요. 질문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 어마무시한 단어가 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게 별 걸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느껴져요. 이거는 문학의 예술인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할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표명을 했고 네네 아니 잠깐만요. 공개 사과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이제 정말 궁금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말끔하게 그 자기 기술서 쓰신 것도 있고 하다니까 다 보여주시고 본인이 공개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제가요. 이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꼬리표라는 게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되지 않았던 분들, 안 됐던 분들이 됐고 이번에 새롭게 되신 분들 있겠죠. 그동안 해오던 분들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꼬리표 때문에 혹시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러니 공모사업을 앞두고 공모사업 발표를 앞두고 말끔하게 좀 이 내용을 본인이 나와서라도 깔끔하게 밝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영국 대표가 본인이 나와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뭐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저는 그거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감출 거고 그리고 넘겨질 거 아니다. 의회에서도 간담회 갖자고 가서 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철회하다는 사유가 청문회를 거쳐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면 그거는 온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가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들한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기검증 기술서는 임원추천위원한테 나눠주는 서류가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문체부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절차상의 공정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람을 왜 철회를 해야 옳습니까?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